자, 최근에 문재인이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한가롭게 SNS에서 강아지 자랑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판을 받는 게 괜한 트집을 잡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최근 정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긴박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까딱하면은 우리나라 의료업계 전체로 파업 사태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온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가 지도자라는 양반이 한가롭게 강아지 자랑이나 해버리면서 텃밭에서 신선 노름이나 즐기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거의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국민 여러분, 여기 엿을 좀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엿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성난 여론이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국민들 허파를 뒤집어지게 하는 것도 진짜 다이내믹한 것 같은데 가지가지 하는데,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이는 간호사들의 파업 전날에 SNS에다가 그 개 사진, 일명 이제 강아지 사진을 올려버려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혼자 그저 안락하게 청와대에서 보호받으면서 구중궁궐 생활을 즐기고 있고 혼자서 신선 노름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문재인 씨는 무려 강아지 7마리의 이름까지 다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 이름 지었다고. 자, 강아지 이름도 보면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여러분들 이거 이름이 그럴싸해가지고 뭔가 더 얄밉죠. 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냐면은 예전에 북한 김정은이 선물했던 풍산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낳은 강아지 새끼 7마리라고 해요. 야, 이름 짓는데 왜 저렇게 정성을 들였는지, 왜 저 사람답지 않게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뭐 물론 여기 보면은 뭐 사람들이 보내준 의견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7마리 강아지의 이름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국가 경제 정책도 제발 좀 전문가들한테 제보 받아가지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든가. 김정은이가 선물해준 개 이름을 지을 때는 저렇게 공을 들이고 센스가 넘치는 양반이 그 개 이름 짓는 데 들어간 노력의 10분의 1만큼만 대한민국 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봤어라라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이거 강아지 이름을 잘 지은 거 보니까 속이 터지더라고 내가. 아, 운동권 애들이야 이게 당연히 큰 경사라는 거죠. 왜? 태양 같으신 수령님이 직접 준 개가 강아지를 7마리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경사겠습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청와대에서 잔치도 벌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도 하고 전투기 5대 띄워가지고 오색 구름도 하늘에 수놓아야 되는 그 정도의 경사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지금 태양 같으신 북녘의 수령님이 보내준 개가 강아지를 무려 7마리나 낳았는데, 자, 국민들이야 박살나든가 말든가, 출산율이 박살나든가 말든가, 의료 현장의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 노동자들이 과로사 직전에 내몰리든가 말든가, 그딴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아, 우리 정은이 수령님이 준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국민들이 힘들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고. 애 좀 적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이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투표를 잘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부디 뼈저리게 이번 5년 동안의 임기에서 교훈을 얻어가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국민 여론과 온 언론이 뒤집어지니까 이 양반들은 또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이 그냥 강아지 사진 올린 것 뿐인데, 아니 님들 또 왜 이렇게 화가 났음? 자자, 과민 반응하지 말고 널리 이해 좀 해주셈, 이해 좀 해주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면서도 여러분 진짜 제 혈압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가롭게 강아지 사진 올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국민들 민생은 박살나고 있는데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의료 파업을 국가가 앞두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 강아지 사진이나 올린다, 자랑을 한다, 강아지 자랑을 한다. 참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개가 먼저라는 국정 철학 기가 막힙니다.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자, 요즘 일반 국민들의 민생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도 극소수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데 자영업자들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40%라고 그러면 나머지 60%는 온전하네? 뭐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양대 산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회사원들 빼면 뭐가 남아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자영업자들이 지탱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말 그대로 겨우 한 달 한 달 입에 풀칠만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이 자영업 매출이 생계와 직격적으로 이제 완전 직격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양대 산맥이 바로 이 자영업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무려 40%가 단순히 장사가 좀 힘들다가 아니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월세는 꼬박꼬박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월급 좀 적게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야.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모은 거를 오히려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좀 적게 받는다든지 뭐 경제 위기라서 공무원들 월급이 50%만 받는다든지 이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에요. 심각하다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힘이 듭니다. 실업자는 157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살면서 157만 명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나 있으세요? 이거는 IMF 이후로 관련된 통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자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군대 규모보다도 2배 이상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뭐 60만 대군, 뭐 요즘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뭐 한 55만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출산율 떨어지고 젊은 인구가 주니까. 그것보다도 2배, 3배 가까이 많은 숫자가 157만이라는 숫자예요. 이 농담으로 대한민국 실업자들을 다 끌어다가 모으면은 세계 정복도 할 판이라니까? 세계 정복도 할 판이에요. 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여러분들 7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구수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이 거대한 인구수 규모가 진짜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라니까요, 여러분. 역대 최대치를 해마다 새로, 분기마다 새로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최소 마이너스 6조 이상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수백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고 나라 예산은 툭하면은 적자가 나고 바닥이 나고 있어요. 국가 예산이 고용보험기금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수백 가지 예산, 국가 예산 분야 중에서 단 한 분야에서만 이런 식으로 기본이 조 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이 조 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6조 적자, 와 진짜 많다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수십 수백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죄를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세대가 나중에 결국 세금으로 다 메꿔 넣어야 된다니까? 이 거대한 죄를 누가 감당할 거죠? 국민들이 한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고 뼈가 아픈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극우 소리 들어가면서 막말을 했던 200%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평소에 저쪽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던 방송인 홍석천조차도 폐업하면서 울먹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뉴스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뭐 이 양반이 이태원 상권에서 뭐 한때 7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내가 뭐 이 양반하고 뭐 무슨 기분 나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안타깝고 답답하죠. 뭐 세상을 그래 사실 언론만 보고 살면은 좌편향적으로 사람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전부 다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 살다가 자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백신 구하라 할 때 못 구했지.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작살나는 이런 거는 무슨 이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저런 사람들이 정부 탓은 제대로 안 하죠. 정치 방역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백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즘 보면은 사실 의료 전문가분들이 뭐 이 코로나의 치명률,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서울대 의대 교수님, 뭐 그런 거 뭐 전현직 그런 거 뭐 감염학, 면역학 교수님들이 이제 그 코로나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과도한 공포심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절대로 득이 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게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서울역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왜 확진자가 안 나옵니까?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메이저 지하철역에서는 확진자가 절대로 안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자영업 사업장에만 들어가면은 뭐 3명 이상도 모이면은 안 되고 뭐 7시 8시만 넘어가도 문을 귀신같이 닫아야 되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러닝머신 속도를 규제하고 음악 속도 BPM을 규제하고 여러분 그거 진짜로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뭔가 면역이 되고 예방이 될 것 같으세요? 이 정치 방역의 본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못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상황이라니까. 치가 떨립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진짜로 불쌍한 거라니까. 음모론이 절대로 아닌데 사회가 미쳐 돌아가면은 정상인이 음모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참 이 보니까 살다 살다가 별 희한한 꼴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 걱정돼요. 아니 젊은 내가 뒷목 잡고 혈압이 걱정된다니까. 살다 살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길게 느껴지는 정권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